자, 이번 주 중국에서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의 방문이 화제였습니다. 젠슨 황을 보기 위해서 인파가 몰리기도 했는데요. 네, 베이징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삼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젠슨 황을 바라보는 중국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젠슨 황이 방문하는 곳마다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중국 국제공급망 박람회에서는 중국 전통 의상, 텅장을 입고 중국어로 인사하며 호감도를 키웠죠. 미국 트럼프 정부의 기술 제재 해제의 의미인 자사 AI 칩 H20의 중국 수출 재개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딥시크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샤오미, 하웨이 등 중국 AI 관련 기업 11곳을 거론하며 중국 AI 발전을 극찬하기도 했죠. 내년 박람회도 초대받고 싶고 중국에 더 좋은 칩도 공급하고 싶다며 중국 마케팅에 공을 들였습니다. We want customers to have choice,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whatever customers have and the market has is the best in the world. 젠슨 황은 미국이 대중국 기술 제재를 풀 의도가 없다는 사실도 알렸는데요. 이번 저사양 칩 해제는 단지 히토류 막교환 차원으로 중국의 기술 자립을 막을 대책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미국 기업의 수출 재개에 나섰지만 중국은 히토류 문제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비축할 정도로 주지 않는 것은 물론 통제 품목을 세분화하고 채굴과 정제 과정 관리와 밀 수출까지 단속하면서 관리 감독, 통제를 강화하고 있죠. 이달부터 시행한 개정 광물자원법을 보면 히토류를 무기화하겠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이 양측 간 수싸움은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9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라이칭도 대만 총통이 다음 달 4일 미국을 경유해서 남미 순방길에 오를 예정인데 이를 놓고 중국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라이칭도 대만 총통이 다음 달 4일 미국 뉴욕을 거쳐 파라과이와 과테말라, 벨리즈 등 중남미 3국을 순방한 뒤 같은 달 14일 미국 댈러스를 거쳐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죠. 대만 야당인 국민당 내부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외교적 예우에 어떤 대가를 치렀을 것이라는 의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과거 관행에 부합하고 미국의 오랜 정책과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여행의 안전과 편안함, 여행자의 품위에 대한 고려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중국은 미국과 대만 간 공식 교류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엄포를 놨습니다. 坚决反对赖清德以任何由头、任何形式过境串美。美方应恪守一个中国原则和中美3个联合公报规定。 네, 이를 빌미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대만에 가까운 민간 항로를 추가하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로 대만 해협 중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평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1월 라이 총통이 미국령 하와이와 괌을 들렸을 때처럼 대만 주변에서 포위 훈련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은 오늘까지 열흘간 진행한 연례 최대 군사훈련인 한강훈련을 마쳤습니다. 2027년 중국이 포위 훈련에 나섰다가 침공하는 시나리오가 처음으로 반영됐는데 지하철과 공원, 마트까지 전차와 미사일이 배치되며 중국 위험을 현실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북한을 방문했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중국을 찾아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한 걸로 알려졌는데 왜 방문한 건가요?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중국에 온 것은 다음 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중 논의를 위해서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와 9월 3일 항일 승리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는데요.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기도 했죠. 지난 15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는 한반도 상황과 미국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앞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 중국 국경을 잇는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련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북한, 중국 국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러시아 주요 도로와 연결되면
무역량이 크게 늘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중 관계도 개선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중이 2020년 1월 중단된 평양 베이징 국제 여객 열차 운행 재개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NHK에서 나왔습니다. 북한 국가관광총국도 조선관광 사이트에서 평양과 베이징, 평양 단둥을 연결하는 국제 열차 시간표를 올려놨는데요. 국제항로 항목에선 기존 평양 베이징 노선 외에 주위에 평양 상하이 항공편 시간표도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이 북중 열차 재개는 단순한 교통 노선의 회복이 아니라 양국 관계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중국에 다시 눈을 돌리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국은 이례적인 폭우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폭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요. 관련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충칭과 수천성 등 주요 16개 성에 40도 안팎의 고온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거의대가 고열에 죽는가 하면 수도관이 녹아 터지면서 도심 도로가 물바다가 되기도 했고요. 불볕더위를 이기지 못한 유리창이 박살나거나 태양판 전지판이 타버리는 영상 등이 SNS에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강력한 대류 현상의 영향으로 국지성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는 외식 배달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비에 음식값까지 공짜로 주는 프로모션이 성행 중입니다. 기존 메이투안과 어머러, 양대 구도에서 징둥과 알리바바까지 참전한 건데 수억 장의 쿠폰이 뿌려지면서 하루 주문량은 1억 건에서 2억 5천만 건까지 증가했습니다. 급기야 이 경쟁을 진두지휘했던 메이투안의 왕푸중 총괄은 이 비이성적인 경쟁을 그만두자고 손을 들었습니다. 연간 1조 5천억 위안 시장의 이 순이익이 3%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격 왜곡과 입점업체의 수익 악화, 배달원 과로, 서비스질 저하 등의 악순환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한 대학이 외국인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이유로 소속 여대생의 실명을 공개하고 퇴학 조치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적절한 행동과 국격 훼손이 이유였는데 오히려 대학이 학생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이 호텔에서 함께 있는 영상을 공개한 외국인 남성을 처벌하지 않는 데 대해선 여성 차별이란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해당 남성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e스포츠 선수로 이 남성은 자신은 결혼하지도 자식도 없다며 혐오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차이나워치였습니다.